사건을 수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 변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암이냐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암이냐 아닌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는 뭐가 주어졌냐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결과가, 맞죠? 검사 결과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가지고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는 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수식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사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몇 %예요? 2분의 1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전체 여성들 중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8%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8%니까. 그리고 실제로 노말일 확률이 99.2%나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검사했으니까 양성이니까 무조건 암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정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이겁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을 B라고 보면 우리는 B가 아니고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을 잘 보시면 암에 걸렸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포지티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양성일 확률이 이 정보입니다. 이 정보. 암에 걸렸을 때 양성일 확률이 0.9%고요. 암에 안 걸렸을 때 포지티브일 확률이 0.07%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까 전에 포지티브일 때 암일 확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조건이 틀려졌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포지티브일 경우에 암일 확률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포지티브일 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암일 확률이죠. 이거는 몰라요. 지금 안 알려줬어요.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거를 가지고 캔서일 때 포지티브일 때 캔서랑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종코폰 확률일 때 분모가 바뀝니다. A일 때 B와 B일 때 A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같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은 뭐예요? 이게 어디 있지? 내가 써놨는데 뉴욕타임즈에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에 이게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통계를 얼마나 이게 모르고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예요. 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에. 일반인들은 더 모르죠. 즉, 우리 같은 통계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다른 얘기인데 자꾸 똑같은 걸로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수식으로 가야 되죠. 자, 이거일 경우에 그러면 포지티브일 경우에 캔서일 확률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합니다. 수식에 의하면.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포지티브라고 나왔을 때 캔서일 확률입니다. 암일 확률.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암일 때 암일 확률이 있었죠? 암일 확률이 아까 전에 0.08%. 즉 뭐냐면 이쪽입니다. 암일 때 확률. 맞죠? 아까 전에 전체 여성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0.8%라 그랬으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노멀 확률은 어떻게 돼요? 99.2%입니다. 맞죠? 다 동의하시죠, 이거는? 자, 그러면 중간에 얘입니다. 포지티브이면서 확률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면 캔서이면서 포지티브일 확률이 0.9%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이 중에서 0.9%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전체 암에 걸렸을 확률이 0.008인데 그 중에 90%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전체 90%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0.00008인데 그 중에서의 90%가 실제로는 암에 걸릴 포지티브일 확률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100%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얘도 노말이면서 포지티브일 확률이 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를 곱해줘야죠. 실제로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포지티브일 확률은 0.0072%뿐이 안 돼요. 0.7%예요. 그 다음에 정상일 경우에도 암에 그러니까 포지티브일 경우가 나와서 할 확률이 6.9%. 얘를 합치면 전체로 보면은 7.6% 중에 실제로는 내가 포지티브이면서 암이니까 요거죠. 요 위에 있는 거. 요거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9.3%뿐이 안 돼요. 90%가 아니고요. 9.3%예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이 모르고 A와 B와 A를 동일시하게 놓고 설명을 계속하죠. 그게 의사들이 많이 그런 오류를 범할 확률이 의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 이 기사화된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과 이걸 모르는 경우죠. 자, 그러면 갑자기 조건부 확률을 나가다가 베이지안 확률이 왜 배우느냐? 베이지안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사전 확률의 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아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우리는 요거를 알 경우에 얘를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다시 나오는 요 개념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이에요. 우리는 요걸 알았죠? 아까 전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렸지요? 무슨 말이냐면 A일 확률하고 A면서 B의 확률을 알면 반대로 B면서 A일 확률, 즉 A가 사전 확률인데 B일 경우에 A일 확률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A면서 B일 확률을 알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게 베이지안의 정리입니다. 얘를 조건부 확률이고요. A면서 B, 똑같은 말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A면서 B나 A나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사전 확률을 알았을 경우에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아는 게 베이지안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A면서 B나 A나 같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그런데 조건부 확률 중에서 A라는 거를 베이스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A라는 거를 알 경우에 A면서 A일 때 B일 경우에, 이거 기분 B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B일 경우에,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라는 조건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사전 정보를 가지고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요렇게.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있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죠? 트레이닝 데이터일 때 우리가 사전에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사기 정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미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즉, 이 정보하고 사기일 때 뭐예요? 사기일 때 이 사람이 법적 문제가 있었던 기업인지, 사기일 때 그 스몰 기업인지 이미 우리가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법적이면서 스몰 기업일 때는 진짜 사기인지 확률을 거꾸로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이미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 할 때는 이미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거꾸로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의 첫 시간에서 알아냈잖아요. 쉽게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왜 베이지안을 쓰겠어요? 왜 베이지안을? 그 이유는 사건이 없을 경우에 또는 뭐죠? 조건이 많아질 경우에는 앞에 조건부 확률로 계산이 안 돼요. 앞에 조건부 확률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정보하고 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얘하고 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아까 전에 봤던 우리 분할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분할표를 만들려면 변수가 2개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2개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는 쉽게 이렇게 분석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변수가 뭐 10개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분할표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조건부 아까 전에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베이지안 또는 뒤에 가보면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브 베이지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좀 계산해 봅시다. 자, 저랑 한번 맞춰봐요. 계산은 못하더라도 수식만 잘 세우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전 확률이 뭐로 나와 있죠? S1 확률하고 N일 확률이죠? 우리는 사전 확률은 얘를 알고 싶은 거죠? 스팸일 확률. 근데 뭐예요? 광고가 들어올 때 스팸일 확률이죠. 광고라는 문자가 들어왔을 때 스팸일 확률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 확률을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 우리는 P의 S가 기준이죠.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조건부 확률. 우리가 S이면서 N일 확률이 있죠. 맞죠. S일 때 A일 확률. 저도 잠깐 헷갈렸네. 네. S일 때 A일 확률, 그 다음에 N일 때 A일 확률. 사후 확률은 A일 때 S일 확률. 광고가 들어왔을 때 스팸 메일 확률이니까 얘를 곱해주고요. 사전 확률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팸일 때 광고 문자가 들어왔을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를 얘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팸일 확률은 94.6%가 되겠죠.